자, 오늘도 이렇게 시황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더리움을 이제 좀 안 올라간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또 찝어주셨는데 네, 맞아요. 기억나시는군요. 저는 너무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물량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퍼즈님이 사라 그러면 사야겠다라고 안 사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근데 저희 댓글을 보니까 거의 예언자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운이죠, 뭐. 아니 운이 반복되면은 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너무 네. 좀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아직 못 샀어요. 그죠? 저희 다 못 샀거든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그 조금 지켜보고 매매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심지어 제 채널에서도 약간 이더리움을 사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알트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난 이더리움을 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해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서 조금 쓰리지만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분석을 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게 아니면은 궁금합니다. 딱 이 네. 정도 더 이상은 사면 안 되겠다 싶은 건지 요걸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분석은 이제 먼저 해드릴 거고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스택스 코인까지도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 자, 비트코인도 올라섰습니다. 2% 넘게 약 3% 가량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뭐 시나리오 변경이 있었었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시나리오 변경은 없죠.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쨌든 중심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완벽하게 지금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제 30일로 바꿔서 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네. 예, 그 다들 기본으로 놓고 쓰시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코인에는 볼린저 밴드가 안 맞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죠. 좀 답답할 따름이죠.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추세다. 저희 배운 거 기억나시죠?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인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지켜주고 있다. 근데 계속 중심선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으려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도 생각은 해두셔야 된다. 물론 떨어지자마자 현금화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하단선을 터치할 텐데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터치하고 나면 중심선까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금화를 할 거면 이때 현금화를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을 해. 이때 알트코인들은 고점을 갱신하면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네. 나중에 최종 불장이어도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제가 새롭게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횡보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네, 횡보를. 횡보가 좀 길까요, 퍼즈님? 좀 그 생각보다?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왜냐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횡보라는 선택지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 그러니까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하냐, 횡보하다 하락하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횡보 때는 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왜 횡보를 보고 있냐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건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올라요. 해서 금도 올랐죠 최근에. 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해서 뭐 물론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이랑 하루하루 똑같다 이건 그렇진 아니겠지만 않지만, 기간을 네. 잡고 보면 똑같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뭐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 상승에 유리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비트코인이 마냥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요거를 뚫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얘기하면서 알트장이 온다라고 하면 어떤 알트를 사 모을까? 그러면서 메이저 중에 안 오른 코인들 살 것 같다 하면서 이걸 얘기했던 거였는데 근데 만약에 알트장이 온다면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알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횡보하는데 알트만 올라가거나 약간 이러한 경우가 어쨌든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경우인데 비트만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갑자기 현물 ETF가 거절돼요. 승인이 거절되면은 비트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비트 떨어지면 다른 알트도 또 같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쵸. 혹은 더 많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게 이제 비트가 떨어져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알트가 올라서 도미넌스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비트의 하락보다는 횡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트 횡보. 그다음에 그럼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횡보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요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가긴 제 생각에 힘들 것 같고 옆으로 조금 가다가 볼린저 밴드가 좀 좁아지면은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기간에 알트코인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알트를 사게 되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너무 고민이 많다. 일단 알트를 사야 될지도 고민. 그리고 알트를 사면 비트를 팔고 살지 아니면 뭐 현금으로 살지 아니면 솔라나 많이 오른 솔라나를 팔고 살지 이것도 고민. 그다음에 팔고 살 거라고 결정이 되면은 얼마나 팔고 얼마나 살지도 고민인데 지금 이거는 전 아직도 고민이에요. 아직도 고민이고 아마 내일까지 고민하고 매매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정했어요. 뭐냐면 어떤 코인을 살지는 확실히 정했어요. 어떤 걸 사실까요? 그래서 오늘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더리움인가요? 네, 이더리움, 리플, 리플? 스택스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있는데 이 2가지는 나중에 매매가 끝나면 밝히고 오늘 약간 연말 선물처럼 많이 많이 알려주시네요, 허준님. 네. 원래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그 포트폴리오 가꾸지 않습니까? 인증 맞아요.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보이시겠죠. 제가 꾸준히 사는 코인이에요. 이미 샀던 코인이에요. 제가 지금 진짜요? 살려고 하는 코인을.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그 메이저 코인 중에 담았던 거는 이더리움, 리플만 샀어요. 네. 그래서 솔라나는 안 팔고, 안 팔고. 안 판 게 어쨌든 실력이라 봐야 되는데, 그쵸. 네. 해서 해당 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살려고 하는지, 왜 담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더리움을 먼저 볼게요.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제 올랐던 요 사이즈가 요 크기가 요 정도 오른 거예요. 꽤 많이 올랐지만 큰 사이클로 보고 할 때는 또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차트 모양은 어떤 차트 모양이냐면 이 옆으로 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고점 1파 고점을 살짝 올라서 127.2까지 갔다가 100%까지 되돌림 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100% 좋은데요? 이게 네. 2,077달러고 그다음에 원화마켓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280만 원 정도인데 제 생각에 한 250만 원 정도만 좀 지켜주면 요 시나리오는 계속 유지고 만약에 요 시나리오대로 지켜주면서 1, 2, 3, 4, 5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전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예요. 와, 좋은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저는 어쨌든 요런 큰 사이클일 때 엘리엇 파동에서 큰 사이클일 때 가장 사기 좋은 자리가 127.2부터 100%요 자리가 제일 사기 좋은 자리인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죠? 네, 그죠? 지금도 유효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진짜 사기 좋아요. 왜냐면 요런 자리에서 사는 건 불안하거든요. 저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파 고점을 뚫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게 1파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실 1파 고점을 깼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페이크성 움직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최고의 자리인 거죠. 왜냐면 수익 기대치는 이만큼이고 손절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만큼 한 200만 원 정도로 손절로 잡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손익비가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다만 매우 큰 사이클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2022년 6월
네, 여기가 2023년 1월 이때니까 엄청나게 긴 사이클로 봤을 때 N은 사기 좋은 자리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면은 저는 매수하기 적절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처럼 매집을 해야 되는 거죠. 적립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알트코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좀 비중 조절처럼 뭉태기로 사고 뭉태기로 팔고 이런 걸 하겠지만 그 이제 여러분들은 세금 낼 정도로만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벌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의 목표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계속 쳐다볼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은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엄청 오래까지 매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번 반감기 이제 반감기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반감기 한 5달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반감기까지만 그냥 매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도 차분히 매집하면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각 코인별 수익률 제가 한번 체크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더리움 수익률이 항상 비트코인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따져봤을 때도 지금 사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더리움이 그동안 또 잠잠했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상승은 또 우리가 어떤 이유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가 없이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네, 뭐 솔라나 그렇죠. 네, 솔라나가 뛰어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걸 얘기하기로는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왜냐면 진짜 아예 생태계가 비교가 안 돼요. 그 물론 솔라나는 솔라나만의 장점이 있지만 근데 이러다가 솔라나가 물론 막 갑자기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전에. 이런 거 한번 터지면 또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고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더리움은 지금 그렇다고 지금 솔라나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더리움은 어쨌든 좀 매집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거랑 비슷하게 스택스를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스택스는 지금 이게 조금 더 짧은 사이클이긴 한데 아까 전에 제가 이더리움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위로 올라왔어요. 요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27.2랑 여기 100%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더리움이랑 스택스랑 사이클의 크기만 좀 다르고 그 요 생긴 모양새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이때만 해도 제가 스택스도 요때 제가 추천했었어요. 한번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제가 분석을 하니까 이제 너무 올랐다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오르실 거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우연하게도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연하게도 좀 더 올랐네요. 그래서 예언가. 네, 우연이죠. 진짜 우연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엘리엇 파동으로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게. 네, 고점을 뚫고 올랐는데 1.2부터 100%까지. 그래서 요 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택스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 여기에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너무 사자마자 올라서 안 샀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차라리 고점 뚫고 올라가면 사던가 떨어지면 사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말 고점 뚫고 올라가서 사기 좋은 자리.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스택스도 계속 할 거예요. 네, 여전히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기대치가 꽤 높거든요. 네, 해서 한 5,500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지금 2,100원 정도인데 그리고 손절로 해도 한 1,000원 이 정도. 물론 1,000원이면 반토막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수익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도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내가 100만 원으로 들어갈 거를 50만 원으로만 들어가세요. 그러면 손실도 50%에서 25%로 줄어들고 다만 수익 구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약간 그 레버리지를 좀 조절하셔서 그러니까 뭐 비중을 좀 조절해가지고 네, 한번 덤벼볼 만한 자리다. 네, 저는 이미 갖고 있어요. 네, 이미 갖고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 이더리움이랑 차트 모양이 똑같다. 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저희가 흥미롭게 들어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클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 해가시면서 또 적립식 매수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리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고점 부담감 좀 있죠.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은 또 차트 분석을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분이 흔치 않기 때문에 퍼즈님 이야기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정말 또 예언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적중률이 너무 좋으세요. 사실 저희가 뭐 퍼즈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돈 받고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여기 오셔서 그냥 알려주시는 건데 이렇게 또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나 또 겸손하시게 또.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뭐 항상 다 맞겠습니까? 저도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매매 전략이에요. 이게 제가 아무리 잘 맞춘다 한들 돈은 못 벌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쵸.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진짜 진짜 예언자처럼 다 맞췄다면 솔라나 몰빵했겠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예측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면 답안지처럼 조금씩 보는 거죠. 근데 그 답안지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최대한 합격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거, 이런 전략을 잘 짜서 이제 합격 공부한다라고 커트라인이 생각되고. 있죠, 저희가. 네네네. 자격증 시험 볼 때. 네. 그럼 리플 볼게요. 네네네. 네. 맞아,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이더리움이랑 스택스랑 조금 다른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리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 2, 3, 4, 5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기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요때 찍었던 고점까지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A, B, C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리플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하락까지 감안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 가격을 어떻게 참습니까, 리플?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저도 17년부터 해왔는데 17년부터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가격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리플을 안티도 많고 뭐 옹호론자도 많고 한데 그쵸, 네. 결국에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기 전까지 어디를 찍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쭉 횡보하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최종 타겟은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요 불장 2025년이 되기 전에 3,000원에서 5,000원을 찍고 나서 조정받고 여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10,000원 이상 갈 거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한 3,000원에서 5,000원에 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 아래로 떨어져 있는 리플 가격을 좀 저는 네,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집을 조금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 저도 욕하겠죠. 네, 다른 애 뭐 솔라나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리플 안 올라가고 막 욕하겠지만, 근데 그래도 저는 포트폴리오상 리플을 안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안 올라가도 담아볼 법하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가슴 아프시겠지만, 네, 해서 요렇게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올라갈 거를 좀 생각하고, 지금은 어쨌든 저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추가적으로 웹집해볼 만한 차트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리플에 관한 분석들, 매매 전략들 받아봤는데 오늘 또 다양한 코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매매 전략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수익을 바란다라기보다는 답안지를 어느 정도 흘겨보면서 또 최고의, 우리 수준의 또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우리 전문가님이 매매 전략 많이 잡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는 거, 또 적립식 매수하시는 거 꼭 잊지 말고 앞으로도 퍼즈의 포트폴리오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비트코인 상승률에 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코인 시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분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024년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